아토피 발병률이 최근 2, 30년 동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발병 원인이 없어 완치도 힘든 질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아토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피부과 서성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린 시절 발병한 아토피로 성인이 돼서도 계속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던데요. 우선 이 아토피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예, 먼저 아토피라는 용어를 정의를 좀 해보면 네. 그리스에서부터 유래된 용어인데요. 주로 이상한 또는 부적절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토피 질환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아토피 피부염뿐만 아니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을 포함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유소환 때 발생하는 원치 않는 면역 반응,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원치 않는 면역 반응이 생기는 경우를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그러고, 아토피 피부염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들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성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중증 아토피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씻고 먹고 옷 입고 화장하고 이런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다 이렇게 호소를 하시던데요. 이 주된 증상 어떻게 되나요?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연령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을 2세에서 2개월에서 2세에 발생하는 경우를 유아기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유아기 때는 주로 발생하는 부위가 머리, 얼굴 중에서도 뺨, 이마에 많이 발생을 하고, 팔다리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에, 사지의 바깥쪽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2세에서 10세에 발생하는 경우를 소아기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주로 접히는 부위에 팔 오금, 다리 오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0세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를 성인기 또는 청소년기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일컫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전신적으로 소양증으로 발생을 하고, 건조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손바닥, 발바닥, 그리고 입술, 여성인 경우에는 유름 부위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아토피 환자분들 심한 가려움증을 많이 호소하시잖아요. 이게 밤에 더 심해지다 보니까 잠도 잘 못 자고 삶의 질을 저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아토피 왜 걸리는 걸까요? 예, 아토피의 발병 원인은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그 다양성 요인으로 발병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유전성 요인입니다. 아토피 피부 환자의 한 7 내지 80%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봐서도 유전성 요인이 분명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요인은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 즉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물질들이 작용을 하고, 이뿐만 아니라 진먼지, 진드기, 애완동물의 털, 곰팡이, 꽃가루 이런 것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런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토피 주로 유아기나 소아기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성인이 돼서도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예, 요즘은 소아 연령대에 발생하는 유병률은 한 10 내지 20% 정도를 차지하고요. 성인 연령대에 발생하는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은 한 1 내지 3%, 보고자에 따라 다르지만 1 내지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서구화된 생활 방식, 그리고 정치적 스트레스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기에 발생하는 아토피 피부염은 소아기 때 발생하는 아토피 피부염보다도 증상이 더욱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토피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좀 근거 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떠도는 것 같아서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모 중에 한 명이 아토피를 앓고 있다면 자녀는 무조건 아토피에 걸리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중에 한 분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다 그러면 역학조사에서는 50% 정도가 아토피 피부염이 걸릴 확률이 있고요. 두 분 다 아토피 피부염이다 그러면 80%에 육박을 합니다. 그렇지만 태어나서 관리만 잘하면 이러한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태어나자마자 피부를 청결히 하고 보습제를 철두철미하게 잘 바르면 그 유병률을 걸릴 확률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 아토피 또 무서운 게 합병증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합병증이 있나요?
예, 아토피 피부염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피부 장벽 기능이 많이 손상이 되어서 나타나는 질환이고요. 예. 피부 장벽 기능이라 그러면 외부로부터의 유해한 물질을 방어하는 기능입니다. 그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세균, 바이러스, 진균 감염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농과진이라든지 물사마귀, 우리가 또 사마귀도 많이 발생을 하고 예. 곰팡이 감염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히 눈에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 눈 주위가 이 거북 침침해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다크서클도 많이 나타나고 네. 심지어는 백내장 그리고 망막 박리가 되어서 실명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가장 궁금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토피 완치가 되는 건가요? 예, 완치의 개념이 아니라 치료의 목표는 완치의 개념이 아니라 그거를 관리하고 조율하는 기능이다. 제가 쉬운 예를 들자면 예. 우리가 요즘 뭐 매 많은 아이들은 없지만 어릴 때부터 잔매를 많이 맞고 자는 아이는 웬만한 매에 맷집이 생깁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도 어릴 때부터 유해한 환경에 자꾸 노출이 되다 보면 네. 면역 관용이 생깁니다. 의학적 용어로 면역 관용이 생기는데요. 이 면역 관용이 생기면 아토피 피부염이 자연 치유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러한 면역 관용이 생길 때까지 관리하는 질환이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는 이 획기적인 치료제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네. 생물학적 제제입니다. 이것은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우수한 생물학 제제가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현재 일부 환자들은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자, 그러면 아토피를 예방하는 방법은 혹시 있을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아토피 피부염을 발생이나 악화를 시키는 주위 환경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만약에 진먼지 진드기라 그러면 진먼지 진드기의 서식처를 없애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특정한 음식의 원인이 된다 그러면 예. 특정한 음식의 섭취도 제한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실내 온도는 항상 항온항습이 돼야 되겠다. 요즘 굉장히 무더운 날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에어컨을 가동을 시켜서 실내 온도는 한 20에서 24도씩 습도를 50% 정도를 낮춰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땀이 나면 땀에 의해서 피부가 자극이 되고 가려움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땀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피부는 항상 청결히하고 보습제를 철두철미하게 잘 발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아토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빨리 완치를 위한 치료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